안녕하세요, 리비의 하인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애니메이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팝업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 팝업은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를 쓰지 않은 상태로 CSS3만으로 만들어 보는 팝업입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팝업이 열리고,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팝업이 닫히는 형태로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은 팝업을 만들기 전에 팝업을 열게 될 버튼이 필요하죠. 그래서 팝업 열기 버튼을 만들고 팝업 열기라고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팝업을 열 대상인 div를 하나 만들고 이곳에다가 팝업을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팝업 안에 디자인은 넣지 않고 단순히 박스가 열리고 닫힌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닫기라고 제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저장을 하고 열기와 닫기가 있죠. 이 열기와 닫기를 팝업 열기의 버튼을 좀 약간의 디자인을 하고 닫기가 있는 이 팝업 디자인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좀 바디에다가 패딩을 줘서 전체적으로 좀 넓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팝업 열기라는 버튼을 클래스를 줘가지고 btn이라는 클래스를 줘서 팝업의 그 버튼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스플레이 블럭을 하고 혼자 있기 때문에 우선 블럭을 하고, 그리고 가로 사이즈 200픽셀에 세로 사이즈 50픽셀 정도로 해서 좀 덩어리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에서 우선 밑줄 없애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라인 센터를 하고, 그리고 줄감형만큼 높이를 줘서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줘볼게요. 솔리드하고 크레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팝업 열기 버튼 하나 만들었고, 좀 배경색이랑 텍스트도 좀 넣어볼게요. 우선 텍스트는 제가 흰색으로 할 거고요. 선을 주지 않고 그냥 배경색으로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을 제가 미리 준비한 색상 코드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버리고요. 모서리 좀 둥글게 할까요? 모서리를 둥글게 해서 반쯤 둥글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 팝업이 떠야 되는데, 레이어 팝업 디자인을 살짝 해볼까요? 레이어 팝업의 클래스명을 줘서 팝업이라고 할게요. 팝업이라고 하고 클래스 팝업하고 가로 세로를 좀 주겠습니다. 500픽셀에 500픽셀로 해볼까요? 하고 박스 샤도우를 줘가지고 그림자를 좀 넣을게요. 한 2픽셀, 2픽셀에 한 10픽셀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나타나는데 그림자가 많이 좀 뭉툭하죠? RGBA로 해서 좀 약간 투명도 있는 그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00 하면 검정색이고요. 그 다음에 0.5에서 50% 정도 투명한 형태의 그림자를 하는데, 가운데로 좀 사방을 퍼지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더 레디우스를 살짝 줘볼까요? 보더 레디우스에서 보더 레디우스를 해서 살짝 5픽셀 정도 줘서 모서리 약간 둥글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닫기는 오른쪽 부분에 많이 있죠. 텍스트 라인 라이트에서 닫기 라이트에서 닫기 버튼 만들고, 그리고 폰트 컬러를 회색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에서 넌으로 해서 밑줄도 삭제해 줄게요. 오른쪽에 붙도록 하겠죠.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팝업인데 A 링크는 직접 줘야 되죠. 현재 P는 A 요소에 준 거기 때문에 A 요소가 아니라 팝업 div에 준 거기 때문에 이 텍스트는 직접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A 링크에 바로 주도록 할게요. 약간 간격 좀 벌려 주겠습니다. 패딩 20픽셀에서 간격 벌리는데 박스가 커지니까 박 사이징으로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럼 계산하지 않고 500픽셀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팝업을 떠 있는 상태를 한번 넣어 볼게요. 팝업이 보통 브라우저 가운데 레이어 팝업이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 가운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지션을 우선 띄워야 돼요. 포지션에 앱솔루트 해서 레프트 50%, 탑 50% 한 다음에 트랜스레이트 해서 이동하는 걸 줄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50% 본인 크기의 반만큼 움직여야만
가운데로 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가운데 오겠죠. 제가 아까 배경이 좀 뚫려져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레프트 0에 탑 0을 하게 되면 이게 뚫려서 나와요. 더 위에서 다 덮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하려면 배경색을 줘가지고 좀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배경색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배경색을, 물론 바탕에 다른 색이 있으면 자기가 배경색이 있다는 거 알겠죠? 바탕색을 살짝 좀 넣어볼까요? 제가 미리 준비한 색깔로 좀 전체 배경색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색을 주고, 지금 보시면 흰색 배경으로 팝업이 떴죠. 그래서 팝업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가운데로 뜨게 할 거예요. 이때부터 사용하게 될, 지금부터 이제 사용하게 될 팝업을 만들었으니까 사용하게 될 기술이 CSS3 기술입니다. CSS3 기술 중에 타겟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타겟은 예전에 사용했던 기술 같은 내부 링크라는 게 있었거든요. 최근은 아니지만 예전에 또 하나 사용했던 것은 접근성 했을 때 본문 바로가기라는 기능도 있어요. 어떠한 링크에 ID 값을 입력해서 얘를 클릭하면 그 아이디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타겟이라는 선택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가 필요해요. 아이디를 팝1이라고 하겠습니다. 팝업이 한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팝1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팝업 버튼을 누르면 이곳으로 이동을 해요. 초점이 포커스가 이동을 하면서 이걸 이동할 때 바로 떠오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클릭하면 이쪽으로 초점이 갑니다. 다음에 탭을 누르면 바로 이쪽으로 가겠죠. 한번 중간에 링크를 한번 연결해 보고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보통 상태에서는 탭 해서 탭으로 이동하지만 클릭하고 탭을 누르면 바로 이쪽으로 이동하죠. 초점이 이 테두리로 갔다는 거예요. 이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페이지 이동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그 타겟의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타겟의 원리는 이 링크의 샵 아이디, 그리고 이 아이디의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 단계를 타겟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타겟은 어떻게 넣냐면, 우선은 클릭이 되는 대상이라는 것은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포커스가 가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는 대상은 아이디 팝1이죠. 그럼 클래스 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아이디 클릭하면 이곳으로 가니까 이곳의 명칭은 DIV라고 불러도 되고, 클래스 팝업이라고 불러도 되고, 아이디 팝업1이라고도 불러도 돼요. 근데 이 아이디는 웬만하면 CS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의 활용할 목적은 내부 링크 연결이기 때문에 아이디로 선택자를 주는 것보다 이 디자인 들어간 클래스로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팝업은 처음에 보이지 않죠. 버튼 누르기 전까지. 그러면 우선은 팝업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기는데 우선은 오파시티를 줄까요? 오파시티를 좀 마지막 부분에 오파시티를 줄게요. 오파시티 0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무것도 없겠죠. 다만 타겟이 되면 오파시티도 열리게 할 거예요. 팝업이 타겟이 됐을 때 오파시티 1이라고 해놓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탑을 열기 누르면 바로 열리죠. 닫기를 누르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열고 닫고. 이 상태로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볼까요? 애니메이션은 작동하기 전에 넣을 수 있죠. 트랜지션을 넣게 되면 타겟 들어가기 전 단계, 바로 이 단계에서 트랜지션을 넣어주고 올 0.5로 해보겠습니다. 0.5초 동안에 오파시티가 움직이는 것이죠. 자, 보면 다시 팝업 클릭했을 때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히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보통 이게 열고 닫기 하는데 보통 딤이 뜨잖아요. 뒤에 딤이라는 것은 검맣게 채워지는 부분을 얘기해요. 딤 팝업인데 그 딤 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무조건 CSS로만 재워야 되기 때문에 이 팝업 뒤쪽에 붙어 있어야 돼요. 팝업 뒤쪽에 클래스 딤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딤이라는 녀석한테 전 포지션으로 앱솔루트 해주고, 레프트 0, 탑 0, 그리고 백그라운드 해서 RGBA 해서 000하고 좀 투명도가 좀 짙도록 0.6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앱솔루트 했기 때문에 가로 세로 또 지정해야겠죠. 가로 세로 100%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검맣게 차게 돼요. 이렇게 검맣게 찬 상태를 하는 이유는 뒤에가 클릭이 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팝업만 클릭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선은 이 딤도 처음에 보이지 않아야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오파시티 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안 보이겠죠. 다음에 팝업을 클릭하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오파시티가 좋지 않은 점은 뭐냐면 투명도가 된 것 뿐이지 이 div 영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하더라도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명한 레이어가 위에 떠있기 때문에 그 바닥을 클릭해 줄 수가 없거든요. 오파시티가 있던 없던 간에 색만 다를 뿐이지 이 상태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앱솔루트를 떠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앱솔루트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앱솔루트 상태에서 Z인덱스 값을 수정해줍니다. Z인덱스 -1로 하게 되면 바디 밑으로 빠져요. 이 바디 요소 밑으로 빠져서 이 부분 상태에서 전혀 안 보이죠? 클릭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오파시티 0을 현재 주었고, 그리고 다음에는 팝업 열리지만 팝업 열릴 때 딤도 같이 열려야겠죠? 팝업도 한번 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딤을 어떻게 여느냐? 형제 선택자로 열 수가 있어요. 한번 선택해 볼까요? 팝업 타겟이 되었을 때, 초점이 여기 왔을 때 그 형제에 있는 div를 선택하는 것이요. 또는 형제 직관적으로 바로 클래스 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파시티를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클릭했을 때 뒤에서 뜨죠. -1이기 때문에 지금 바디 밑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이 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Z인덱스 값을 애니메이션 줄 때 같이 줘야죠. Z인덱스 1 이상만 주면 돼요. 2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타죠. 새로 고침하게 되면 올라타는 이유는 이 Z인덱스가 얘가 있고 팝업은 Z인덱스가 없어요. 그럼 팝업이 더 높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Z인덱스 5 정도로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닫기 해볼까요? 닫아지고, 열었을 때 떠지고, 닫아지고,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다시 한번 띄워보면 팝업을 열을 때 뒤에가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갑자기 뚝 하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딤에 트랜지션이 없어서 그래요. 똑같이 트랜지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 넣어서 한번 새로 고침 닫고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열리죠. 전부 다 열리고 닫기 해서 닫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팝업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 팝업을 만드는 역할은 바로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데, 이게 단점이 좀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지금 팝업을 열었을 때 도메인이 바뀌어요. 뒤에 아이디가 넣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 아이디가 바로 넣어지게 되게 되고, 닫히면 이 부분이 다시 그 아이디도 돼요. 이 아이디가 무슨 얘기냐면, 클릭했을 때 이 링크에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이 아이디가 바로 도메인에 찍힙니다. 그게 단점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링크가 여러 가지 있어요.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예를 들어 확인, 취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열면 확인, 취소 있죠? 확인해도 닫히고 취소해도 닫혀요. 도메인이 바뀌죠? 그리고 닫기에도 닫힙니다. 무슨 링크든 다 누르기만 하면 닫혀요. 왜냐, 아이디 위치가 다르고 포커스가 된 상태, 타겟이 포커스가 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 포커스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닫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팝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팝업을 만드시기보다는, 이 팝업은 단순히 레이어 하나, 이미지 하나 열리거나, 아니면 단순히 안에 기능이 없는 단순 코딩만 있는 레이어 팝업을 열었을 경우에만 잘 쓰여질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좀 복합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게 쓰여지기는 많이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이 링크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는 모든 프로젝트에 다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되게 단순한 것 또는 작은 사이트, 작은 규모의 사이트를 만들 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또 하나의 단점인데, 좀 단점이 두 가지거든요. 지금처럼 모든 링크를 넣었을 때 하나. 또 하나의 단점은 바디 스크롤이 제어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얘기냐면, 한번 제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BR을 많이 쳐볼게요. BR을 많이 치게 되면 계속 내려가겠죠. 버튼이. 이 상태로 보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러면 밑에 팝업이 있겠죠. 팝업이 너무 밑에 있으니까 제가 다시 이 사이를 또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스크롤 생기게 해서 중간에 팝업 열기를 이제 왔어요. 이 버튼 위치까지 왔는데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바드가 위로 튀어요. 스크롤이 위로 튀죠.
위로 튀고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가운데로 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보정하기 위해서 우선은 딤은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픽시드로 하면 스크롤 내려도 클릭하게 되면 픽시드로 하게 되면 고정이 되거든요. 지금처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려가서 클릭하면 고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초점 위치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대로 해주려면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같은 이 팝업 같은 게 열리는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서 사용하면 가장 좋느냐, 지금 제가 처음에 했던 시작 위치, 스크롤 생기기 전 단계에서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닫기 누르고 이 위치, 스크롤이 되지 않은 상태, 제가 한번 BR 한번 더 쳐보고 스크롤 상태가 됐죠? 이 상태에서 누르시면 안 되고요. 스크롤 위의 상태에서 있는 것들에서 누르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스크롤이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스크롤 잠그기 위해서는 스크롤 강제로 잠글 수도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약간의 스크립트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녹화를 하게 될 거고요. 스크립트만으로 뭐 열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우선 지금은 스크립트 없이 팝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사항이나 좀 단점 같은 걸 인지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로 오지만 이 포커스가 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저 스크롤이 없는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롤이 없는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전혀 스크롤 제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으로 포커스가 가면서 스크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의 내부 링크에 대한 기본 설정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작업이 된다라고 하면 전혀 영향력이 없겠죠. 대표적으로 전체 메뉴 보기 이런 것들 레이어 팝업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우측 상태 전체 메뉴 보기 이런 것도 있고, 좌측에 전체 카테고리 보기 이런 것들 헤더에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리는 레이어 팝업 같은 경우에는 다수 CSS로 만들어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처럼 무언가 좀 바디 밑에 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좀 제약사항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좀 유용하게 많이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점이 두 가지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헤더 영역에서 팝업을 열릴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영역 외에는 저는 사용할 일이 없어요, 또는 이 사이트는 헤더 영역에서 팝업 띄우는 거 외에 따로 팝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이트들이 혹시나 있으시면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나는 스크립트가 자신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타깃이라는 하나의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어떠한 본인의 단점이나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보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타겟을 활용해서 탭 메뉴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모바일 사이트에서 전체 메뉴 열기 닫기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좀 더 되고 시간이 좀 더 들으면 타겟을 가끔씩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타겟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광범위한지 하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팝업에 대해서, 팝업 열기를 CSS만으로 여는 방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